나 너무 늦지 않아? 내가 이런 게 없는데 뭐가 돈도 없는 거가 지금부터 인생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나TV의 리나쌤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30살, 31살 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인생은 30대부터입니다. 30대부터가 진짜 재밌을 거예요. 30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있을까 제 과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좀 상상을 해봤을 때 코로나19로 이직을 본의 아니게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아직 여전히 취업을 준비 중이다 타이밍을 놓쳐서 취업 준비생이거나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승에 안 차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구독! 첫 번째가 나. 두 번째가 커리어. 세 번째가 간절함입니다. 첫 번째, 나는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약간의 알고 있음이 큰 실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론요, 나 스스로를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 이야기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좀 찾아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업도 마찬가지로 연인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처럼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새로운 직장과의 인연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 빠르게 성과가 나는 일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한다. 성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의 직업들도 있잖아요. 내 눈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뭔가 지루해진다 할 때는 성과가 빠르게 피드백이 오는 일을, 오는 직무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난 홀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잘 맞는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또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다이어리를 정리하신다거나 좀 계획 있게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를 30대부터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만큼 내가 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록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록이라는 건 어떤 기록을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치하지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잘하고 내 스스로가 인정할 부분들을 좀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책 속에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좀 적어 놓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성향의 색깔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면 주변 지인들에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와중에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운동이나 또 체력이나 이런 좀 관리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지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체력이 나오고 또 건강한 정신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좀 체력 관리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부터 인생이 시작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저는 다시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20대가 그립지 않아요. 30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30대부터 인생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축하한다고 도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멋진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20대 때는 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 환경에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30대 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다녔던 직장을 때려치고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40살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거나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치고 놀라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 스스로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버킷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하루하루 이제 한 해 한 해마다 이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면접에도 적용이 되는 게 면접 상황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또 이러한 경험들이 면접 상황의 답변 속으로도 녹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게 성과랑 성취랑 성공 경험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접 시에도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시각화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세한 이야기는 링크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랑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에 대해서 세 줄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일본의 한 미혼모가 이렇게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부를 이뤘다고 해요. 첫 줄에는 현실적인 나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나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 세 번째는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야. 세 줄로.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어떻게 직관을 하냐면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냐면 실제 미혼모, 일본인 미혼모는 이렇게 작성을 했대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2명의 아이를 둔 미혼모.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제 기억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아이를 멋지게 키우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아줌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했겠죠. 이렇게 세 줄로 작성을 하면 버킷리스트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계획성 있게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20대 때는 하지 못했던 그런 도전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바로 커리어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웠던 공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약간 공이라는 게 내가 혼자서 어떤 공을 세웠다 이것도 괜찮지만 내가 잘 서포터를 했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교사였어요. 그냥 신임 교사. 근데 신입 교사로서 내가 뭐 공을 세울 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장님을 도와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다. 해서 내가 어떤 팔로워십을 보였는가, 공을 이뤘는가,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상사를 서포터를 잘해주는 후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커리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커리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30살, 31살이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전이라던가 어떤 대회라던가 어떤 무슨 봉사활동이라던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는 기회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요 지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 커리어가 제 얼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커리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다른 타인들이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력서에 작성하시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과거 속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저희 있으니까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걸 좀 맞춰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커리어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좀 분석해 놓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30살, 31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 너무 늦지 않았나?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데 모아둔 돈도 없는데 나 너무 막막하지 않나? 막막하다라고 이제 불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제가 50대, 60대는, 40대는 살아보지 않아서 뭐 그렇지만 저는 40, 30대라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해져 있고 좀 여유도 있고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사는 게,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난 늦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이직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직을 꿈꾸는지, 그리고 내가 왜 승무원이라는 꿈을 지금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또는 다른 직장을 내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유를 글로 작성하지 않으면 그게 막연한 이유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연한 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유라는 거는 사실 계획과도 연결이 돼요. 그 지원 동기는 포부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가, 정확한 기록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와 포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직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여러분 과거의 커리어를 앞으로의 커리어로 연결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가 간절함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죠. 내가 간절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절대 간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쌀 돈도 없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봅시다. 집에만 있으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겠죠. 간절하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게 간절한 환경 속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극적이고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부여, 원동력을 가져오는 것도 그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살, 31살이 되면요, 현실에 안주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환경과 현실에 적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지금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요.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쵸? 만나자고 하기 미안해요. 물론 점점 결혼이 늦춰지긴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알람시계에 맞춰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썩 승에 안 차긴 하지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업의 폭이 넓은데 내가 하고 싶은 곳은 이쪽 분야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조금 낮춰서 마치 수능 보고 점수 맞춰서 대학교 가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업은 어떻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년만 다니고 끝일 수 있는데, 그리고 편입을 할 수도 있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평생 내 삶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적 맞춰 학교 가듯이 나를 조금 낮추고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나중에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될 확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원동력을 막 찾아내고 동기부여를 막 심어주거나, 혹은 아예 마음 독하게 먹고 간절한 환경 속으로 노출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광주에서 부모님 집에서 막 살고 있는데 그때 한 오후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1시쯤에 TV를 막 보다가 내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21~22살? 2~3살?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나갈게 라고 해서 가방을 막 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닿는 고시텔을 구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대단하시죠. 믿고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이만큼 팔이 이렇게 닿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손을 쭉 뻗잖아요. 그럼 다음 건물이 닿을랑 말랑해요. 햇빛 하나 안 드는 고시텔에서 제가 지내면서 여기서 정말 살기 싫은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간절한 환경에 내 스스로가 노출되도록 만드는 방법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좀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쌤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나, 커리어, 그리고 간절함. 앞으로가 지금부터 인생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의 시작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직원들을 다 좀 떠나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맞이하면서 바빠지는 상황에서 그 직원이 빠르게 일을 하길 원해요. 라인에 빨리 올려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적고 성숙된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예요. 이러한 성숙함은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짬밥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커리어를 미래의 커리어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기록을 또 많이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동력 그리고 간절함을 끌어내서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고요. 올 한 해도 알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리나쌤이었습니다. 안녕!